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1등급이라는 얘기는 1학년 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야.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1학년 1학기 때 배우죠.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1학기 성적표가 한번 나와요. 거기 국어가 몇 등급이고 수학이 몇 등급이고 영어가 몇 등급이고 사회, 과학이 몇 등급인지가 쭉 나와요. 1등급은 100명 기준으로 4명까지 주는 거예요. 그럼 국어도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고 수학도 4등 안에 들고 영어도 각각 모두 다 이렇게 들면 모두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친구 누구죠? 100명 중에 모두 다 5등 하면 모두 다 2등급이에요. 4등과 5등은 한 끗 차이인데 대학 갈 때는 모두 다 1등급이면 최소한 한양대 이상 가지만 모두 다 2등급 맞으면 경희대도 못 가요. 그 무언가 이렇게 1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어머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내신은 등급별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구나. 그러면 전교 1등도 중요한 거지만 4% 안에 드는 게 중요한 거구나. 뭘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5과목을 독립적으로 각각 1등급 만들어야 돼. 그럼 가장 안타까운 친구가 누구죠? 어떤 과목은 맨날 100점 맞는데 어떤 과목 잘 못해. 이러면 굳이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300명인데 전교 1등 할 필요 없죠. 전교 12등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전교 1등하고 다른 과목은 300명 중에서 50등해. 이러면 무언가 등급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12등, 12등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건데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받고 2학기 때도 모두 다 1등급 맞고 2학년 1학기 때도 모두 다 1등급 맞고 3학년 1학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5학기를 2자라는 등급이 하나도 없는 아이를 9명을 떨어뜨렸대요. 그럼 그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모두 다 1등급 받는 아이가 꽤 많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동아고등학교 가가지고 전교 1등이 누구니 이렇게 찾아봤더니 모두 다 1등급 받았나? 확인해보면 모두 다 1등급 받았을까요? 받기 어려워요. 왜요? 숨은 지존들이 많은 거죠. 내신을 지들끼리 치고받은 거죠. 올해 저쪽에 부산의 부산 외고에 전교 1등의 내신이 1.92등급이에요. 1.9등급이라는 얘기는 10과목이 있으면 한 과목이 1등급이고 9과목이 2등급인 애가 전교 1등이에요. 왜요? 무슨 과목 하나를 조금 실수했더니 하나 틀렸더니 3등급이야. 이게 애들이 성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런 과목이 막 나오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내 친구가 공부를 안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신 따기가 되게 좋은 거죠. 실제로 저쪽에 경기도 남부 쪽에 가면 동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동탄 쪽에 가면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전업주부가 아니라 직장맘이라서 처음으로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학교를 갔대요. 쌤, 우리 아이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동탄고를 보낼까요? 어디를 보낼까요? 처음에는 얘기를 기대하고 딱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드님은 그냥 실업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발끈해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학교 중학교가 33명인데 한 반에 아드님이 공부를 제일 잘했을 때가 28등, 제일 못했을 때가 32등, 꼴등은 안 했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들아 너는 꿈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와 꿈이 있었던 거예요. 나 동물 조련사 할 거야. 나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취업할 거야. 라고 아이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막 뒤져보니까 동물 조련사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너는 고등학교 때 나쁜 길로만 빠지지 마라 라고 아이한테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수준이 제일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딱 보냈어요. 거기가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딱 보내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아이 자녀 교육은 전혀 신경 안 쓰기로 하고 인성만 시키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딱 보냈는데 애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갑자기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미쳤어. 그러더라고. 왜? 그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성적표를 딱 주면서 모범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성적표를 딱 봤는데 엄마가 딱 봤는데 숫자가 3자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을 쭉 받은 거죠. 참고적으로 3등급은 내신이 12%부터 11.01부터 23%까지예요. 그럼 300명이면 70등 안에 든 거죠. 그 어머님 성적표를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죠? 이제 어머님 선생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도대체 이 내신이면 어디 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엄마가. 그랬더니 이 어머님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내신을 더 올려주면 아주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아주대가 구리에서 가까운 광운대, 세종대 뭐 이런 대학보다 문과 수준은 비슷하지만 이과는 더 좋은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희망이 보인 거죠. 아이한테 너 혹시 고1 때 공부했니? 1학기 때? 그때 아이가 아니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아이한테 이제 뭔가 미션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미션을 줄까? 고민하다가 이제 머리를 딱 쓴 게 뭐였냐면 애가 워낙 동물을 좋아하니까 아이가 계속 에버랜드에 취업하겠다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묘안을 찾는 게 뭐냐면 아들아 너는 동물을 조련할 생각하지 말고 조련된 동물을 끌고 다니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동물된 조련을 끌고 다니는 직업도 있어?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약견 끌고 다니는 경찰 있어 라고 얘기를 딱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복이 열나 멋있어. 이건 보통 경찰보다 훨씬 멋있는 거죠. 엄마 나 저거 할래 라고 해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공부를 조금씩 했어요. 그때 내신이 열나 잘 나와요. 그래서 이번 수시 모집에 뭐 국민대, 숭실대, 뭐 경희대, 국제부터 쭉 쓴 거예요. 우와 대학 가기가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라고 어머님이 얘기하세요. 그 아이가 기본적으로 꿈이 있고 무언가 생각이 있어서 내신을 잘 따야 되겠다라는 미션을 고1 때라도 이게 늦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1 때라도 생각을 딱 해서 무언가 준비하니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렇게 무언가 준비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럼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을 낮춰주시면 돼요. 되게 쉬운 방법이죠. 근데 고등학교 수준을 낮췄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고등학교 수준을 낮춰버리면 거기서 무언가 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근데 거기 갔더니 우와 여기 친구들은 더 재밌네. 그리고 같이 열나 놀아. 그래갖고 무언가 내신이 또 망가져버리면 그때는 뭔가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교과 전형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전형입니다. 이걸로 대학 보내는 게 생각보다 쉽다. 그럼 뭐만 준비하면 되냐?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열심히 QM 학원 고등부 들어가고 연락 공부하면 돼요. 그럼 100점 받게 해주겠죠 뭐. 안 맞으면 원장님한테 맨날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되고. 되게 쉬워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는 게 내신이 이런 게 들어가더라. 맨 위에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교의 약 90%가 이렇게 반영합니다. 우리 아이는 경영학과 보낼 건데요. 영어영문학과 보낼 건데요. 이렇게 문과로 진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중학교 때부터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열심히 준비시키면 돼요. 우리 아이는 이과로 대학 보낼 거야, 의대 보낼 거야, 화공과 보낼 거야, 수학과 보낼 거야 라고 하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열심히 준비시키면 돼요. 나머지 과목은 언제 필요하냐면 욕심이 조금 더 올라가서 서울대, 연대,
고대쯤까지 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과목도 필요한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중2, 중3은 연습 게임이에요. 대학 갈 때 중학교 성적 반영되지 않아요. 그럼 중학교 성적표는 언제 필요하냐면 일부 결혼할 때 장인 장모 뭐 이분이 야 중학교 성적표 떼와봐 뭐 이럴 때 필요한 거지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성적은. 그러면 연습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연습이라는 게 뭐냐? 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가 200명이야. 요번에 우리 아이가 국어를 시험 봤더니 92점 맞았어. 전교생을 봤더니 전교에서 몇 등 했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5등쯤 했대. 200명 중에서 1등급 받으려고 하면 8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2등급 11%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22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야, 그럼 아이한테 무언가 각인 연습 게임을 시켜보는 거죠. 야, 요번 성적하고 기말고사 성적하고 합산해가지고 1등급을 한번 만들어 보자. 2등급을 만들어 보자. 무언가 이런 연습을 자꾸 아이한테 연습을 시켜 놓으면 고등학교 때는 지가 알아서 무언가 욕심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이런 걸 전혀 몰라서 중간고사 시험이 고1 때 딱 끝나고 나서 아이들은 기말고사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전략을 안 세워요.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100명 중에 5등하고 앉아있고 100등에서 12등하고 앉아있어서 등급이 1등급 받아야 되다가 2등급으로 내려가고 2등급 받으면 좋을 아이가 3등급으로 내려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너무 한 과목에 몰입시키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